자, 개념학습 3, 모평균의 추정인데, 자, 특히 여기에서는 구간 추정이에요. 자,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모집단 60만 정도 되는 그 20대 남자들의 이제 키를 갖다가 우리가 잴 때, 자, 모평균이 174.4cm, 모 분사는 모 표준 편차라고 하죠. 모 표준 편차는 이제 3.2cm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모수라고 했죠. 이 모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내가 모르는 거죠. C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추정이 우리가 모평균이 174.4cm다 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서 우리가 추정을 한 건데, 그건 이제 점추정이 되는 거고, 앞으로는 170에서 174cm다, 170.2cm에 175.6이다. 이렇게 구간으로 제시하는 걸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해요. 그럼 추가가 되는 개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제 텍스트를 정독하면서 복습 겸 용어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인 건데, 표본을 조사하는 목표는 특히 모평균을 추측하기 위함이다. 자, 모평균은 모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추정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과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추측한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요. 다만 이제 구간 추정에서는 신뢰도랑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자, 읽어보고 이야기해보죠.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모평균이 포함될 구간을 얻을 때 그 구간이 모평균에 포함될 확률을 갖다가 신뢰도라고 하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아까 M이 174.4cm라고 했죠. 근데 내가 한 번에 표본을 얻어가지고 구간을 추정했을 때가 그 구간이 첫 번째 시도했을 때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해요. 두 번째 표본을 추출했을 때는 이론 값에서 벗어나 있고요. 내가 이 m의 값을 알고 하지는 않잖아. 세 번째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번째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죠? 이 횟수를 100회 했을 때 95번 m을 포함하면 우리는 신뢰도 믿을만 하다는 거죠. 95%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텍스트를 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모평균이 포함될 구간을 얻을 때 그 구간의 모평균이 포함이 될 확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구간 잡는 걸 100번 했을 때 표본을 추출해서 그게 이제 이론값 모수 m을 100번 했을 때 95번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면 신뢰도 95%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뢰 구간은 여기 하나하나 이 간격을 갖다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인 건데, 실제적으로 수치적인 부분은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의 x바의 값을 스몰 x바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구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모평균 m에 대한 95%와 99%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자, 이 m이 우리가 측정한 x바를 기준으로 이러한 구간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다. 아까 이제 앞서 말했던 한 번에 추출이 이루어져서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자, 식을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예요. 자,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더 흩어져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분자의 위치에 있죠. 크면 클수록 더 구간이 넓다는 건 더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간의 길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건 구간의 길이가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는 건 이론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60만인데 표본이 6천을 하는 것보다는 만을 한 1만 개 하는 게 더 정확한 거고, 만 개 하는 것보다 2만 개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얘를 늘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모수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보다 좁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수식으로 본다면 루트 n으로 이제 뭐 제곱이 아니고 루트 정도로 익혀준다라고 하면 시그마는 분자 위치에 있고 표본의 크기는 이제 분모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6이라는 것과 밑에 나오는 2.58을 요 앞에 들어가는 걸 보통은 이제 K라고 하고요. 이 K를 갖다가 실내 괴수라고 하거든요. 실내 괴수. 실내 괴수니까. 그래서 실내도 95%, 의 실내 괴수는 너무 많이 봐서 외우게 될 건데 1.96이고요. 99%의 신뢰도에 해당되는 신뢰 개수는 2.58인데 가끔 문제에서 근사값 2.0 혹은 2.6으로 수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근사값으로 주어져 있을 텐데, 일단은 구간을 막 내가 마음대로 벌려서 잡는 게 아니라 모 표준 편차랑 표본의 크기에 적절한 조합으로서 실내 개수까지 결합해서 우리가 구간이 측정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밑에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한번 읽어보죠.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라는 뜻은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 때 모 평균M을 포함하는 것이 알파 %다. 앞서 이야기를 했죠. 자,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여기 실제로예요. 실제로 이제 모 표준 편차, 여기 있다 이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표본의 크기 n을 충분히 클 때 30 이상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 아까 그 표본 표준 편차 공식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n 빼기 1분의 1에 시그마 i는 1에서 표본의 크기 n만큼 xi 빼기 x바이 제곱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모 평균이 구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인과관계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전구의 수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파는 전구가 5,000시간의 어떤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고, B 회사에서는 뭐 5,500시간인데 가격이 같아. 그러면 소비자들은 뭔가 이제 뜨거워지는 정도, 뭐 다른 요인을 무시하고 수명으로만 전구를 산다고 하면 B 회사 전구를 사죠. 자, 그런데 그럼 A 회사 전구 회사는 이제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재료를 좋게 하고 또 고급 인력을 쓰고 뭐 이제 설비 기계를 갖다가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전구를 갖다가 시판을 하는데, 근데 그 시판하는 전구를 가지고 평균 시간을 5,500시간보다 이제 분명히 비슷하거나 더 좋았겠죠. 그래서 다 전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켜버리면 팔 전구가 없잖아. 이때 그 우리가 생산한 새로운 전구의 수명 시간이 뭐 5,700시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팔면은 좋겠다 싶어서 얘네들을 하루에 생산하는 그 전구의 총 개수를 이제 모집단으로 보고 한 5,000개 샘플을 잡는 거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 5,000개의 평균 시간이 약 한 6,000시간이었고, 아까 봤던 그 공식 있잖아요. 모평균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6,000에서 더하기 95% 신뢰도를 따진다 그러면 아까 5,000개를 잡았죠. 시그마 하고 6,000에 빼기에 1.96에 루트 5,000분의 시그마 이렇게 잡았을 때 나타나는 이 시그마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해요. 5,000시간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누적된 결과예요. 누적된 결과.
그러니까 5000시간일 때 나름 있었던 그 데이터에 의한 모표준 편차인 거지. 5700을 포함하게끔 만들려고 얘가 5700이 나오고 나서 모평균이 나와서 계산된 모표준 편차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위에 봤던 텍스트처럼 자, 이게 누적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아까 그 평균 수명을 잰다고 뽑았던 x1부터 시작해서 x5000 가지고 구해진 이 s 가지고 이 위를 갖다가 대신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배경 지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주어진 걸 쓰면 된다는 게 뭐 현실적인 해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내용이 워낙 부실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든지 간에 이 정도 이야기로서 더 깊은 내용을 묻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최초 설명은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공식에 의한 기계적인 풀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자, 다음은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많이 언급됩니다, 문제에서.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공식을 한번 써보면, 자,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추정을 할 때 신뢰도 설명을 할 때 막 이렇게 구간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x바가 가운데 있었고 요 반쪽짜리가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가지고 요 길이가 사실은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하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자체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양 끝값의 차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95%에서의 실내 개수는 1.96, 99%일 때는 2.58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을 보면 z가 표준화 변수죠. k에서 마이너스 k, 여기에서의 k는 실내 개수죠. 왜 그러냐면 그 x바가 정규분포의 m에 n분의 이제 시그마 제곱인 거니까 이 z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x바 빼기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얘를 넘겨주고 위치를 바꾸면 x바 빼기 m에 같거나 작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넘겨주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그죠? 양변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가운데가 이제 z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러면 신뢰도가 만약에 95%다 그러면 여기에 0.9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상에서의 값을 보면 얘가 1.96이었던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때는 신뢰 개수가 1.96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99%다라고 하면 0.99가 될 때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2.58이 나온다. 그래서 신뢰 개수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1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문자 2번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의 길이 앞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여기 n 일정이에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그럼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n이 고정이고 신뢰도를 높이면 얘가 이제 커지니까 구간의 길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k 일정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n이 커지면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는 k가 일정하고 얘가 커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죠? 작아진다는 게 짧아진다는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으면 유용하죠. 자, 길이를 짧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신뢰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뭐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에 한 달 용돈을 갖다가 추정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 그 용돈의 평균 자체는 이제 모수가 되는데 뭐 한 7만 5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5만 원에서 10만 원 받는다라고 했고요. B라는 사람은 이제 0원에서 1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뢰도는 누가 더 믿을 만한 정보냐고 물어보면 B가 더 믿을 만하죠. 왜 그러냐면 A, B는 실제로 M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삼자가 보면 그냥 0에서 1000만 원이 받는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받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B 학생이 말한 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용한가 물어보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을 조금 짧게 하면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라든지 신뢰도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는 많은 걸 얻기 위해, 효익이라고 하죠. 효익.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이제 통계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과 돈을 최소화시켜서 뭔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측을 통한 어떤 효익, 기대한 바가 큰 게 이제 사회 현상이고 경제 현상을 해결하는 어떤 해법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에 늘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한 척도를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그 선에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랑 신뢰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